어서 오세요. 오늘의 영화를 처방해드립니다. 시네마약입니다. 오늘의 영화는 소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세계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기로 다짐한 분들께 처방하는 영화 세계의 주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누워서 보는 독서대의 주인인 소피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좋다.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워서 본 적도 땡기는데. 안녕하세요. 체코에서 파는 페트와 매트 오리지널 키링의 주인인 하라입니다. 안녕하세요. 테무에서 싼값에 산 거북이 필통의 주인 메리입니다. 근데 되게 다들 수식이 많이 붙어있네요. 전 되게 단순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은근슬쩍 물건 자랑이네요. 안녕하세요. 카메라의 주인인 탱이입니다. 네. 카메라의 주인인 탱이님께서 줄거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18살 주인은 꽤나 그 나이를 잘 즐기고 있습니다. 조금 자주 바뀌긴 하지만 남자친구도 있고 같은 여자친구들과의 관계도 무난하죠. 야한 웹툰을 그리는 단짝 유라와 짝꿍이기도 합니다. 언니 오빠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는 주인이는 대부분의 18살이 그렇듯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지만 그도 그렇게 심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던 주인이 사는 동네에 성추행범이 출소해서 돌아온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학생들이 서명운동을 하며 주인에게 뜻밖의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약사 소피는 왜 세계의 주인을 처방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는 진단 타임입니다. 처방한 이유는 요즘 최고의 화제작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하다. 그렇죠. 지금 좋다. 뭐 난리죠. 지금 영화 예술인들 사이에서 릴레이 상영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맞아요. 있고 맞아요. 많은 분들이 봉준호 감독님이나 김은희 작가님이랑 음. 많은 분들께서 지원 사격을 하시면서 GV도 같이 맞아요. 맞아요. 많이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윤가은 감독님이 이 스케줄을 어떻게 다 소화하시는지 궁금한 나날이고요. 제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세계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기로 다짐한 분들께 처방을 한 이유는 크기에 상관없이 우리는 매일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그게 원치 않게 예측할 수 없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나한테 너무나도 버거운 크기의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게 내가 가고 있던 길에서 나를 이렇게 멱살을 잡고 끌고 가기도 하고 혹은 내가 가고 있는 길에서 이렇게 밀치기도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 영화는 어떤 사건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법이지만 그리고 평생 그 상처를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영화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막 그런 말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을 좋아하는데 완전한 회복은 없다라는 말. 어찌됐든 상처를 입게 되면 본인의 의지가 아닌 상태에서 상처를 입게 되면 그 상처는 치유는 될 수 있지만 흉터는 계속해서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흉터와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계속해서 깨닫는 게 저는 성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를 같이 보듬어주고 함께하는 방식에 대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방 대상을 정해봤습니다. 좋은데요? 근데 사실 다 준비한 말이고요. 준비한 말이죠. 뭐.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았던 부분은 스포일러가 담겨 있습니다. 네. 10대 여성 성폭행 피해자라는 이 사람을 생명력 있는 존재로 그렸다는 점. 그렇죠, 그렇죠. 그게 맞아요.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그 점 하나만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어요. 프레임 말고 타이틀 말고 진짜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맞아요. 쓴 것 같아서 그냥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진짜 정말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맞아.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일단 기획이나 발상 자체가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의 거리를 둔 그게 진짜 핵심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우리 많이 얘기하겠지만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정말 한참 뒤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처럼 보이죠.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몇 년이 다 나오진 않지만 그냥 그 나온 언급들로만 이제 미루어 봤을 때 뭐 못해도 5년 아니면 더 길게는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처럼 나오는데 그 거리를 두고 거기에 주목했다라는 게 진짜 이 영화의 핵심인 것 같고 거의 이 영화의 전부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그 거리를 두려고 했다는 거. 그게 되게 기발하기도 하고 되게 그거를 그냥 함부로 다루는 게 아니라 잘 보듬듯이 다뤄서 더 빛나 보였던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진짜 여러모로 되게 디테일한 영화고
되게 사려 깊은 영화였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영화가 나오면서. 맞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감상 얘기가 나오니까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특히 저- 메리님이 좀 궁금해요. 저는 약간 영화가 끝나고 살짝 정신을 잃은 느낌이었어요. 음. 너무 와닿는 게 너무 많아서 어떤 영화를 볼 때는 막 보고 나서 너무 공유하고 싶은데 이 영화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감정을 거의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고 뭔가 그 극장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울기도 했고 그 울던 사람들이 다 같이 화장실에 가서 막 코를 풀고 그랬는데 그런 자연스럽게. 네. 그런 경험을 한 게 되게 오랜만이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한국 독립 영화를 최근에 많이 못 봤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한국의 독립 영화들이 너무 좋다는 생각을 했고 또 이 영화가 사실 엄청 납작하게 얘기하면 그런 피해자들을 다룬 영화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성폭력 안에서도 친족 성폭력이라는 또 그쵸, 다른 그쵸. 범주 안으로 조금 더 좁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되게 당사자성을 느끼는 관람객들이 엄청 많을 것 같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 되게 훌륭한 영화였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쉽사리 얘기할 수 없는 관객들도 그냥 이 영화를 보고 충분히 위로를 받고 충분히 na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점만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만큼 영화를 보고 나서 감정적인 후폭풍이 엄청 크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독립 영화스러움이 되게 많이 묻어 있는 영화예요. 근데 저는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연출 방식의 문제인 건지 그쵸. 뭔가 유행하는 방식이 있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고 아니면 그냥 제가 한국인인데 독립 영화에서는 아무래도 한국 사회의 그런 면면들을 더 디테일하게 다루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느끼는 감정이 똑같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그래도 이런 류의 영화들 중에서 독특해서 좋은 영화가 아니라 그런 모든 요소들을 다 흡수를 해서 약간 엑기스를 뽑는 잘 조합한. 네, 최근에 보니까 새롭다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근데 최근에 보는 한국 독립 영화들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인데 왜 이렇게 더 질이 좋은 것 같이 느껴지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이제 영화를 최근에 봤으니까 아직 결론은 못 내렸지만 뭔가 잘한 부분, 좋은 부분이 분명히 더 있다.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뭔가 빠지는 부분, 부족한 부분이 없는 그런 영화인 것 같다. 뭔가 이 감독님의 어떤 영화 인생에서 정말 피크를 찍은 지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과거를 따졌을 때 그런 상황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유독 디테일함이 더 살아있는 것 같다고 많이 느끼거든요. 뭐 저희 감독 얘기도 하겠지만 맞아요. 윤광 감독 영화 볼 때 약간 이게 지금 내가 뭘 보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뭔가 현실하고 영화 그 어딘가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광 감독이 영화 얘기할 때 사실 평론가들이 리얼리즘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유독 도드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되게 엄청 꾸며진 세상인데 되게 안 꾸며진 것 같이 맞아요. 느껴지는 그 느낌이라는 게 그 벌써 막 윤가한 유니버스라고 막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게 공감성 수치 폭발한다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사실 우리들이랑 우리 집 영화 개봉했을 때도 그 얘기가 진짜 많았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 감독님이 갖고 계신 그 특장점이 근데 아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약간 아예 독특한 뭐 저희 폴 토마스 앤더슨 같은 사람들이 그쵸. 얘기했었지만 원베틀 얘기했었지만 그런 방향처럼 아예 독특한 무언가가 아니라 이 뭔가 익숙한 도구인데 좀 더 벼려져 있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느낌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작품들 보면. 저는 제가 영화를 보는 중간에 저희가 이 영화를 녹음하기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게 중간이었어요? 네. 그랬군요. 영화가 끝나고 이제 핸드폰을 보는데 단톡방에 세계의 주인으로 하자 라고 맞아요. 하길래 크레딧 찍어서 보내주고 다 봤다 얘기했잖아요. 그게 그 바로였군요. 네. 보고 있었어요. 그랬구나. 답장이 느렸던 이유는 영화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아니 저는 찍은 지 좀 된 사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 실시간. 현장이었군요. 갤러리도 아닌 사진 그냥.
사진 그 카톡에서 바로 찍는 네. 거예요. 바로 올라갈 때 충격적이네요. 네. 제가 요즘에 한국 독립 영화들을 좀 찾아다니는 중이에요. 한국 독립 책이나 드라마 같은 콘텐츠들 특히 요즘에 은중과 상현이라는 드라마를 얘기할만 하셨었죠. 네,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제가 좋아할 수 없는 장르의 드라마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좋은 거예요. 곱씹을 것도 많고. 그래서 나 이제 이런 종류의 영화나 그런 콘텐츠들을 좋아할 준비가 됐다. 레디. 그래서 곱씹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을 찾아다녔는데 항상 그러면 걸리는 영화들이 몇 개가 있는데 네, 그중에 네. 윤강 감독님 영화가 제일 많았어요. 그쵸, 근데 좀 아직도 다 못 봤어요. 그거를. 대표적이긴 하죠. 그 우리들 볼 때 앞에 피구 장면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쵸. 맞아. 근데 그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윤가은 감독님 영화를 극장에서 봐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중간에 안 끄게 하려고 극장에서 봐야 된다 그런 그러니까 얘기 하거든요. 장르적인 재미, 오락적인 재미가 있는 영화가 아니라서 그쵸. 힘든 것 맞아요. 같아요. 그 찐따통이라는 단어 아시죠? 그쵸. 비슷하죠. 내 학창 시절이 그랬던 것도 아닌데 뭔가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그치, 내가 끄집어내는 봤던 거 그런 거지, 듯한 최소한. 느낌. 네. 그래서 우리들에서 어떤 내용들과는 좀 다른 느낌이 이번에 많이 들었고 어딘가를 맞아요. 깨고 나간 느낌이 들기도 했고 근데 저는 또 하나 아쉬운 게 이 영화를 한 번 더 봤으면 좋았을 텐데 한 번 더 못 봤다는 점이 너무 아쉽고 또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30분 있다가 북토크를 갔었거든요. 그 얘기 또 하셨던 네. 것 같은데. 북토크에서 나왔던 내용들도 다 너무 좋아서 영화에서 좋았던 점들이 좀 휘발됐어요. 그래서 밀려났구나. 대본을 쓸 때 조금 기억에 의존해서 계속 감상 위주로만 생각이 나고 그쵸, 그러다 그쵸. 보니까 뭔가 명확한 답을 아직 못 내린 것 같다는 느낌? 그런 느낌도 들었고 근데 북토크에서도 작가님이 이 영화를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저랑 같은 관에서 영화를 봤던 분이 우와. 거기 북토크에 또 가셔서 동석을 똑같이. 네. 역시 락페 가는 사람들 도서관 가고 그런 느낌으로. 또 같은 관 기사거리다. 아무튼 그래서 신기했던 경험이었고요. 또 일반 영화관이었는데 예술 영화관이 아니라 크레딧이 끝났는데 아무도 안 나가더라고요. 평일 낮치고는 그래도 관람객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렇죠. 많이 안 나가서 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도 되게 감상에서 빠져나오는데 엄청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가 끝나고 이대로 학교 도서관에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카페에 혼자 앉아서 생각을 좀 하고 걸어서 학교에 가고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이 딱 약간 뭔가 너 뭔가 괜찮아?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나 지금 살짝 아직 그 세계에 들어가 있는데 주인이랑 같이 있는 이 느낌을 어떻게 캐치했지 싶을 정도로 되게 좀 저한테는 여운이 길게 가셨구나. 네, 올해 본 영화 중에서 제일 길게 갔던 것 같아요. 그 끝나고 나서 눈물이 좀 많이 나왔는데 엔딩 크레딧이 끝나고 나서까지 운 영화는 되게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감상이 그렇게 오래 남지는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 영화를 감정적으로 너무 흔들린다고. 흔들리고 막 이런 걸 받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저에게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감상보다는 이 이야기가 주는 힘, 필요한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필요한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나왔다라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울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파급이 있죠. 네.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화 세계의 주인은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보는 복약 안내 시간입니다. 저희가 뽑은 키워드는 인물들, 연출, 섬세한 접근, 세계의 주인입니다. 근데 키워드 얘기하기 전에 감독님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앞에 뺐어요. 얘기해 보시죠. 뭐 이제 판카라스가 인터넷으로 봐라. 탱이님께서 윤가은 감독님 엄청 팬이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얘기 많이 했죠. 제가 이상한 얘기도 제가 돈 있으면 윤가은 감독님한테 돈 들고 영화 찍고 그게 한다고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 우리들을 처음 봤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안 잊혀질 정도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찐따통이다, 공감성이다 뭐 이런 얘기 했지만 이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윤가은 감독님이 여성의 삶에 더 가까운 분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쪽을 깊게 파면 뭔가 다른 곳도 그 수로가 지하수가 연결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딘가 정상이 오르면 다른 정상이 가깝게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게 여성이라는 그러니까 어린 여성이라는 인간이 깊게 들어가니까 인간에 닿는 느낌이 항상 있었고 거기서 그 우리들 같은 작품들에서 우리 집도 마찬가지였고 그 작품들에서 나왔던 아주 보편적인 감정을 제가 아까 얘기했던 영화인지 현실인지 그 중간 경계 어딘가에 있는 식으로 표현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형제 작품이나 이런 진짜 리얼리즘 계보에 있는 작품들이랑 같이 궤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 작품도 어떤 의미에선 이야기가 약하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 맞아요. 뒷부분이 힘을 좀 덜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평론가 분들이나 이런 분들 멤버분들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갖고 있는 힘이 이미 약간 한 번 만점을 찍어서 이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 초반에 이 주인이 갖고 있는 세계를 펼쳐내는 이 부분 자체가 그 윤곽 감독님이 그 뭔가 그 특유의 마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유의 그 터치가 있어서 이 터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디선가 본 터치인데 분명 그들과 달라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한테 익숙한 음식인데 이 음식은 뭔가 달라. 이 윤간의 식당에 왔을 때는 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맛집들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쵸, 실제로도 그쵸. 다 똑같은 음식처럼 보이는데 그 집에 갔을 때 뭔가 다르다라는 한 끗 느낌. 있는 그렇죠. 그런 느낌. 그 디테일이 진짜 끝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래서 막 윤곽 감독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포스트를 붙이지 마라. 포스트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창동 감독님 연출부를 하셨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 전혀 예, 그래서 뭐 포스트 이창동이다, 뭐 한국의 고래에다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그 초반에 특히 우리들 나왔을 때 데뷔작이니까 사실 맞아요. 데뷔작엔 그런 수식들이 많이 붙잖아요. 네.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아니다. 차세대 고장이다. 더 이상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 윤곽 포스트로 불러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막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좋다. 근데 그게 진짜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감독님만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뭐 이건 좀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그 무주산골 영화제에서 자봉을 했었는데 제가 촬영을 하는 자원활동가여서 누군가랑 사진을 찍을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제가 유일하게 사진 찍자고 요청했던 분이 윤곽 감독님이었거든요. 부러워요. 근데 그게 왜 그랬었냐면 그때 이제 우리들이 개봉하고 나서 그 다음 해였어요. 와. 우리들 개봉하고 그 다음 해였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 좀 사그라질 때쯤이었는데 이제 약간 그 원래 무주 모토 자체가 그 프로그래머님 모토 자체가 작년에 좋았던 영화를 다시 튼다 뭐 이런 게 모토가 있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그때 이제 오셨는데 그때 현장에서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확실히 느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배우를 배려하는지. 그게 꼭 어린이 배우가 어린 아역 배우가 아니더라도 그때 이제 배우 주연분이 한 분 오셨었는데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GV를 한 내내. 그래서 이게 현장에서 똑같았겠구나. 사실 그 현장에 스태프들한테 안내문 보내고 막 이런 게 되게 유명해지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뭐 좀 되게 주제 넘는 얘기지만 좋은 인간이라는 그게 영화 자체에서도 되게 느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부분- 인간만이 찍을 수 있는 영화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복합적으로 다가오니까 그게 더 응원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감독님한테. 맞아요. 저는 윤곽 감독님 영화는 장면을 오래 기억하기 힘든 영화 같아요. 그 리얼리즘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맞아요. 영화는 뭔가 생각하고 너무 좋다고 기억하고 이런 영화가 아니라 그냥 그 현장에서 느끼고 그 느낌만 가져가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자극, 새로운 시각적인 자극, 청각적인 자극을 줘서 그걸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시켜야겠다는 그런 야망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독으로서 나만의 어떤 포인트, 나만의 어떤 예술적인 마크 같은 걸 남기겠다라는 야망보다는 내가 만든 캐릭터들 그리고 그 캐릭터들이 대변하는 현실의 인물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을까를 그러니까 감독으로서의 그런 에고보다 자기가 영화에 담고 싶은 인물에 대한 존중이 훨씬 더 느껴지는 그런 영화 감독이신 것 같아서 그래서 장면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장센이 좋은 영화는 각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네. 특정 장면이 네. 논란 같은. 네, 네. 막 세상이 막 뒤집어지고 배가 터지고.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왜냐면 너무 일상적인 주제를 그쵸. 다루시기도 맞아요. 하고 뭔가 그렇게 연출로 뭔가 뒤틀리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많은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네요. 근데 그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네요. 그 느낌만 남아있어요. 영화를 보고 나면. 맞아요. 지금 이 영화도 본 지 며칠 안 됐는데도 그렇게 많은 장면이 기억이 나진 않거든요. 맞아요. 저도 근데 기억 속에 장면이 네, 많이 근데 없어요. 그 자연스럽게 휘발되도록 냅둬도 괜찮은 음.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자기 삶에서 뭔가를 꺼내게 되지. 맞아요, 맞아요. 그 영화 안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하기엔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이 영화를 본 날 그날 밤에 처음으로 우리 집이라는 윤가은 감독님 네. 전작을 봤는데 되게 보면서 어쩌면 세계의 주인이라는 영화가 우리 집이라는 영화에 대한 답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세계의 주인이 아까 초반에서 말했던 그런 뭔가 피해자의 상황이나 피해자 연대를 다룬다고 얘기하기가 되게 뭔가 되게 묘하죠. 너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라 맞아요, 해야지? 맞아요. 그냥 탱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 본성 자체에 조금 더 닿아 있는 영화처럼 느껴지고 그 소재를 통해서 뭔가 그거에 도달하는 느낌이었지 그것만을 위한 영화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집을 보면서 되게 내가 만약에 오늘 세계의 주인을 안 봤다면 이 우리 집 속의 아이들을 되게 너무 함부로 동정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제가 했던 것들을 되게 반성하게 되는 신기한 경험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세계의 주인을 안 보고 우리 집을 봤다면 내가 이 아이들을 조금 더 뭔가 불쌍하게 함부로 생각하고 세계의 주인에서 비판했던 것처럼 그 아이들의 행동을 그 아이들이 처한 상황에 의해서 판단하고 거기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습관처럼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나서 우리 집에 대한 코멘트를 좀 보는데 그런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세계의 주인에서 주인이에게 다른 애들이 했던 말이 거의 그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자란 친구들이 너무 안타깝다. 평생 저런 상처를 안고 살 텐데 이런 식의 댓글들이 그 왓챠피디아나 이런 데 참 많은 걸 보고 어쩌면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이야기를 그리시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는 그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말이 앞뒤가 안 맞을 수 있는데 이 영화를 윤가은 감독이 만들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거야 말이 앞뒤가 안 맞아. 그래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가은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이 영화가 나왔는데 이게 윤가은 감독 영화라는 게 거꾸로. 네, 너무 감사하다는 윤가은 유니버스라는 네. 것 자체가. 예,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영화를 평가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느꼈던 감상도 얘기되어야 되는 이야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인즉슨 얘기가 지금까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든다는 게 조금은 부담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윤가은 감독님의 인터뷰 중에서 기억에 남았던 부분이 10대 여자아이의 연애, 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었는데 쓰면 쓸수록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흘러갔다. 솔직히 말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가 아니냐. 아직 나는 이 이야기를 쓸 준비가 안 됐고 글을 쓰면서 힘든 것이 싫어서 피했는데 또다시 이 방향으로 흘러가는 나를 보게 되었고 다시 끄집어내게 되었다. 끌려갈 거면 정확히 알고 끌려가고 싶었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네, 시니 21일 인터뷰였죠. 그랬을 거예요. 네.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쵸. 특히나 지금까지 성범죄 피해자를 주인공으로 했던 영화들 엄청 많죠. 자체도 보면 재현의 폭력성의 영향에 맞아요. 대해서 무지하게 그렇게 영화를 만든 사람들도 너무 많았고 감수성이 없는 사람도 정말 많았고 근데 윤가은 감독님의 이번 영화를 보면서 트라우마나 굳이 사건의 직접적인 묘사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근데 그거 없이도 충분히, 표현해낼 수 있잖아요. 굳이 보여주지 않고도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많이 나온 작품들한테 배신감을 느끼기도 했고 이런 사람들 최소한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만이 예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다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첫 번째 키워드 인물들입니다. 주인이를 둘러싼 다양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영화의 인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라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 이 영화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의 연장선으로 그냥 감정선을 따라가면 되고 그걸 느끼는 게 다인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물들이 느끼는 감정이 되게 보편적이긴 한데 정리해서 이야기하기 힘든 감정들을 영화에 정리해서 보여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느끼긴 하는데 별로 말로 꺼내지 않게 된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감정이나 아니면 되게 진짜 찰나로 지나가기 때문에 자기조차도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시각화한 그런 느낌인데 예를 들면 이건 좀 베이스 영화 전반으로 깔고 가는 감정이긴 하지만 주인이가 아무렇지 않고 싶지만 실제로 그러냐 하는 그런 질문들 아니면 좀 더 가까이 가볍게 가자면 연애를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마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차장 씬에서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엄마를 왜 그랬냐고 탓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충돌되는 게 있죠. 네. 근데 이게 하나의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을 정말 계속 디테일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다 공감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들을 따라가는 게 되게 신기한 경험이고 뭐 영화적 경험 이야기 많이 하지만 진짜 IMAX 이런 게 좋긴 하지만 완전 반대급부에 있는 영화적 경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IMAX 좋고 시각적, 청각적 그런 경험 다 좋은데 이런 게 진짜 영화적 경험이 경험이죠. 아닐까? 말 경험에 그대로 가깝지. 진짜 느껴지게 되는. 네, 그래서 좀 무색해지더라고. 다른 우리가 이제 언급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물론 그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의미를 잃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결이 다른 거죠. 네, 네, 갑자기 뭔가 이게 진짜 영화를 보는 또 다른 정말 중요한 이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런 마음들을 캐치해서 다시 재현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영화의 기능을 좀 다시 느껴봤던 것 같고 또 관객 입장에서 이 영화를 봤을 때 감정을 따라가긴 하는데 약간 주인이한테 잘못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왜냐면 영화 초반 설명이 전혀 안 되니까 그렇죠. 얘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알려주질 않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뭐 짜증이 나기도 하고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수호라는 캐릭터에 동화되면서 그러니까 왜 이런지를 모르니까 수호 같은 답답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뒤로 갈수록 밝혀지는 사실들, 성폭력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왠지 모르게 뭔가 미안한 감정, 앞에 그런 답답함 같은 것들. 물론 그거에 영화적인 장치로 뭔가 의도가 된 거지만 그거대로 알아서 흘러가신 거죠. 영화가 그쵸. 의도한 대로. 그렇긴 하지만 앞에 조금이라도 느꼈던 그 답답함을 약간 미안함으로 느끼게 되면서 이때까지 우리가 뭔가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생각했던 그런 모든 감정들이 아까 메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반성하게 되게 진짜 관객을 약간 미안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이야기의 흐름 뭔가 캐릭터들의 인물들의 흐름이었던 것 같아서 조금 이것도 약간 영화적인 경험으로서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주인이를 피해자로 인식할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뭔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인식할 수 있냐라고 하기엔 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사실을 몰랐어도 그냥 이해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마지막에는. 맞아요. 그러니까 영화 처음 이제 이 피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갔을 때 엔딩을 보고 나면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좀 바라봐 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같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뭔가 사람들이 너무 이 10대 소녀를 주인공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더 감정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겠지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다른 사람의 행동, 다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너무 이제 뭔가 명명하려고 하고 판단을 하려고 하고 그런 거 자체가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그게 사실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갖고 있는 태도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다 설명되어야 된다는. 그렇죠. 명확한 세계이길 원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미안함을 느꼈다고 했던 부분이 뒤로 갈수록 그 미안함이 조심해서 말하지 않아서 조심해서 생각하지 않아서 미안함이 아니라 함부로 맞아요. 판단해서 미안하다로 맞아요. 가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저도 보면서 진짜 미안함을 많이 느꼈던 게 가장 처음 충격받았던 게 처음에 서명을 거부했을 때 저는 저는 약간 성폭력 피해자일 거라고 예상을 한 채로 보고 있었어서 수후를 근데 살짝 약간 미워하긴 했는데 그쵸. 그 암시가 네. 안 되는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 서명을 반대하는 이유를 제가 못 찾겠는 거예요. 왜 반대하지? 했는데 뭐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씻을 수 없는 남깁니다. 상처를 남긴다고. 라는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나는 인지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좀 충격적이기도 했고 뭔가 사람들이 어떤 피해자나 소수자들을 배려할 때 하는 잘못된 정의감 같은 게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상처 주는 행위일 수도 있겠다. 뭔가 함부로 하는 연대라는 게 어쩌면 더 큰 상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평소에 뭔가 그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되게 잘 공감하는 편이기도 하고 네, 네. 그러면서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함부로 생각했던 점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무조건적으로 내가 착해 보이려고 했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 또 되게 인상 깊었던 대사가 주인이가 수호한테 네 동생이 이런 일 당하면 어떨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사실 그게 정말 표면적으로만 보면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버젓이 그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되나?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정말 네 동생이 이런 일을 당하면 너도 그런 식으로 함부로 그 사람의 인생을 실패라고만 치부하고 함부로 너무 불쌍하다고만 얘기할 거야? 이런 식의 말이 담겨 있는 거라서 그게 되게 관객들의 머리를 한 대 치는 듯한 그쵸. 대사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나친 조심스러운 접근이나 뭐 지나친 동정 같은 게 어떤 사람한테는 엄청난 신뢰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되게 이 감독만의 표현 방식으로 그려내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 거와 같은 맥락으로 모든 인물들이 각자의 사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게 되게 이 영화에서 계속 이 영화를 사랑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인 그쵸, 것 맞아요. 같아요. 모두가 그 자리에서 애쓰고 있고 그리고 제가 제일 항상 생각하고 있는 에세이가 하나 있는데 네. 그 에세이에서 뭐 어떤 사람이 나는 나중에 아빠랑 언덕이 보이는 빨간 집에 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해도 정말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 말은 당신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그 사람에게 상처일 수도 있고 뭐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언덕에서 굴르다가 큰 사고를 당했다면 그 사람에게 그 말이 상처일 수 있고 뭐 빨간 집에서 살다가 화재를 당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다면 상처일 수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가 너가 아니고 너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평생 모든 걸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너와 나의 다른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은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항상 제 안에 있었는데 그거를 되게 이 영화 내내 잘 보여준 맞아요. 느낌이라 그게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에세이 제목이 뭔가요? 까먹었어요. 상처되네요. 죄송합니다. 네. 기억나면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 어떤 사건이나 현상이나 심지어 영화를 볼 때 하는 거에 대한 반론같이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네, 이 작품 맞아요. 전체가 우리가 역할을 부여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영화를 볼 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소피님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사건을 볼 때도 어떤 피해자나 가해자를 딱 나눠놓고 선명하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게 뇌가 일을 더 하려고 그런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편견이 생겨나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싶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행위 자체가 영화적으로 표현이 되니까 일종의 정답 없음으로 된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의 가장 마음에 드는 지점이 바로 그거였어요. 답을 절대로 안 내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모든 인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주인이만 그런 게 아니라 주인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인물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답을 내리려고 엄청 피해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이제 미도 캐릭터 같은 경우 사실 우리가 다 놀랬죠. 고민 씨 약간 이러면서 그리고 맞아요. 이 정도면 특별 출연이 아닌 것 같은 주조연이잖아. 약간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 막 거리더라고요. 처음 나오실 때. 그러니까 그때 그 캐릭터 자체도 보여주는 측면 자체가 우리 뻔한 얘기지만 굉장히 다양한 측면을 계속 보여주고 심지어 장희진 배우가 했던 엄마 캐릭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동생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 윤관 감독님 작품의 그 윤관 유니버스의 제일 대표적인 게
다정한 남동생 판타지가 있다고 막 그런 식으로 진짜 얘기하는데 있으신 것 같아요. 전혀 공감 못하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얘기할 부분이긴 한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정답을 안 내리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열려 있는 삶이라는 그러니까 답이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는 삶이라는 걸 계속 보여준다는 지점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주인이한테도 마찬가지였고 그 어떤 인물이나 심지어 좀 나쁘게 표현되는 인물이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 자체가 감독님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걸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정도로 그 약간 인류애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랑이 다 붙어 있으니까 작품을 봤을 때 너무 마음이 비극적인 상황을 보고 있는데도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마음이 따뜻해도 되는 건가 지금 이게 되게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더 연민이 가기도 하고 모든 인물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짜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영화의 구조를 통해서도 또 주제를 다시 한번 그렇죠, 전달하네요. 그래서 저는 뭐 남동생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네. 이 영화에서 가장 영화적인 부분은 남자 캐릭터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혜인이랑, 영화에 주변에 주변에 남자친구 있죠. 네. 관장님 있고 남동생 혜인이 있고 수호도 있고 음. 다른 반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빠 캐릭터도 그렇죠. 김혁훈 배우가 했던 저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얼굴을 정면을 잘 맞아요, 클로즈업을 맞아요. 안 하니까 우정 출연이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빠 캐릭터까지도 그렇게 나쁜 인물 같진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행동으로서 베스트인 선택을 아니지만, 하진 않았지만 나쁜 인물이라고 할 순 없는 음. 그런 인물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쁜 남성 캐릭터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 거죠. 뭐 이 부분이 뭐 현실로 따져봤을 때도 그렇고 다른 영화를 따져봤을 때도 그렇죠. 그렇고 거기서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되죠. 네, 굉장히 판타지스러운 부분이고 이게 가장 통제가 많이 들어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화 이야기나 인물을 이렇게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감독으로서 가장 많이 개입하고 바꾼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영화에서 성폭력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가해자가 지금 삼촌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남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제를 다루게 되면 남성 인물을 100% 이렇게 좋게 그리기가 쉽지 그렇죠. 않거든요. 약간 2차 가해가 네, 그러니까 뭐 나오는 자연스럽게 상황이 많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좋다 나쁘다 생각하는 건 아닌데 그 부분이 가장 판타지스럽게 느껴져서 오히려 생각할 지점이 더 많았다. 그렇죠, 할까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근데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저는 그 캐릭터 전반에 다 묻어 있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리고 그 전작들도 맞아요. 그렇고 사실 맞아요, 맞아요. 스타일리신 그러니까 것 같아요. 영화 중에서 유일하게 나쁜 식으로 표현된 캐릭터가 여자 변호사 정도. 그죠, 그죠? 그죠, 맞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재판을 보려고 했던 거지. 그 여자 변호사를 보려고 했던 건 맞아요. 아닌 것 같고 그 변호사도 전 여성으로 일부러 잡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개인적으로. 맞아요. 그걸 회피하려고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보면은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가 감독님 작품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영화인데 네. 그 사랑하는 방식이 너무 완전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부분이 다른 영화들처럼 우리의 기분이 나빴거나 단순했다거나 별로인 걸로 느껴지려면 그냥 장점만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장점을 정답으로 만들어버리면 돼요. 피해자도 그렇고 피해자의 부모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그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상한 부분을 계속 잡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라 같은 캐릭터들도 그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걸 사실 우리는 이제 주인이한테 감정이입을 하고 영화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분이 약간 서운하잖아요. 아, 왜 저러나 지금 주인이가 되게 힘든데 주인이가 가장 안 좋은 시기에 또 그게 겹쳐져 버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라가 그 애들이 주인이의 상태를 알고 나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자리에서 사탕을 두고 일어난다든지 그리고 그 나머지 애들도 마찬가지죠. 나머지 애들도 그 배치가 진짜 디테일한 게 주인이가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걸 알고 나서 주인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되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랑으로 느껴진다는 게 진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그 아이들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맞아요. 느낌을 줘버리니까 대체 내가 지금 러브레터를 읽고 있는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되게 좋은 글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고 뭐 그냥 각자가 쓴 에세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조연 캐릭터들한테. 맞아요. 그게 사실 저는 되게 동의하지 않았던 게 지금 몇몇 평론가 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 너무 주변 인물이 많다라는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성폭행 관련된 아니면 상처를 되게 깊이 갖고 있는 주인공을 내세워서 그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을 다룬 뭐 예를 들어 항공주 같은 영화들 있죠. 그러니까 네. 그런 영화들이 보통 선택하는 게 되게 집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연 캐릭터를 많이 쳐내고 주연 캐릭터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2시간 내내 꽉꽉 채워서 무언가를 쌓아가는 방식으로 갔는데 전 이건 윤관 감독님 선택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세계의 주인인 주인의 세계이고 세계의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그쵸. 아예 그 예고편에서도 한 번 바뀌더라고요. 그 글씨가 앞뒤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제목을 정한 이유가 그리고 주인이란 이름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 이게 이야기적으로 시나리오적으로 마지막 쪽지가 아주 베스트였느냐는 사실 전 거기에 동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조금 삐그덕댄다는 느낌, 조금 뜬금없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저는 주제도 일종의 메시지도 일종의 재미라고 생각하거든요. 메시지도 일종의 영화를 구성하는 재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그 앞에 인물을 그렇게 사랑했던 디테일이라면 그게 용서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맞아요. 쪽지가 갖고 있는 그 엉뚱함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세계를 구축한다는 말을 우리가 진짜 많이 쓰는데 방송에서도 그렇고 뭐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이거 진짜 리얼이다. 리얼 세계다 이거. 약간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주변 인물들 많이 나온 게 리얼리티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또 들었던 게 네. 10대잖아요. 그쵸, 애잖아요. 그쵸. 아직. 그쵸. 그러니까 성인도 아니고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밖에 영향을 받을 없는 수밖에 없는. 나이고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혼자서 이 모든 걸 이겨내는 게 아니라 그 타인들과의 관계로도 한번 다시 보여주는 것도 그쵸, 좋았어요. 그쵸. 그리고 진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인물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힘에 그 인물의 좋은 점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좋아서 하는 마음에 하는 실수 같은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유치원 선생님이 뭐 네. 감기약을 사다 줄 정도로 정말 다정한 선생님이지만 아이들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 주인의 엄마인 원장 선생님과 얘기를 할 때 네. 어릴 때 결핍이 큰 아이들은 뭐 커서도 그런 게 많이 남는다던데 어떡해요 이런 식의 걱정 어투로 얘기를 한다던가 그런 친절한 사람이 베푸는 악이 그쵸, 없는 그쵸, 그쵸. 그런 신뢰 같은 게 사실 너무 현실적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신뢰가 아예 없는 세상이 올 수는 없고 그런 게 있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사랑스럽게 그쵸. 그려내는 영화라는 게 되게 충격적이었고 저는 마지막 쪽지 장면도 그 쪽지를 읽는 동안 내내 엄청 추웠어요. 소름이 돋아가지고 왜냐하면 그 쪽지가 유일하게 제가 이 영화에서 되게 싫어하는 인물이었는데 뭔가 그 쪽지를 쓰는 사람이 그쵸. 정말 치사하다. 아니 주인이를 왜 괴롭히냐. 그치, 짜증나죠. 네, 아니 진짜 누가 저렇게 유치하게 하는데 마지막에 그걸 한 번 더 비틀잖아요. 그쵸. 그 사람 그리고 저는 더 충격적이었던 게 나는 피해자였어가 아니라 지금도 겪고 있다라고 하기도 했고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평생 기억할 거야라는 식으로 그 쪽지를 썼던 사람도 어쨌든 그 친구의 사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던 거고 그런 식으로 모든 인물의 양면을 보여줌으로써 근데 그 양면을 보여줘서 그냥 입체적이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한번 약간 사랑으로 뒤덮는 그런 연출이 되게 놀라웠던 것 같아요. 결국 끝나고 나면 너무 사랑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This is love. 네. 그래서 영재가 더 월드 오브 러브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 영재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그 주인이라는 인물이 살고 있는 세계를 구성하는 인물들을 채워놨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게 약간 기둥처럼 무슨 뭐 엄청 기댈 수 있는 존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냥 그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게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보려고 했다는 게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 영화 초반 부분에 한 30분 정도가 거기에 그냥 그대로 다 할애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물들을 한 명 한 명 소개하는 거에 엄청 공을 많이 들이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저는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저 영화 보면서 도대체 본격적인 얘기는 언제 시작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야기가 네, 진행이 그러니까요. 계속 한 명 한 명 되게 디테일한 그러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까시는 거예요. 그 인물들을 그 배치하는 게. 그래서 그게 왜일까를 생각했는데 이게 주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쪽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전체의 이야기를 다 담고 싶었다라는 그 어떤 그 연출로서의 야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고 그게 되게 유효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출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저는 이 영화를 보기 전부터 스포 없이 보세요. 아무런 정보 찾아보지 않고 영화관 그냥 가세요. 가라.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었고 저도 스포일러를 원래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네, 네. 딱 제목과 포스터만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갔는데요.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유가 이 성폭행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반전의 요소다. 이거 완전 반전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스포일러를 피하세요라고 했던 거라면 전 무례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스포 없이 보라고 했던 이유는 내용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으로 형성된 그런 시선이 그쵸, 그쵸. 있죠. 특히나 피해자라는 그 단어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인식 같은 게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리고 미디어가 그것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그런지 전후반부가 네네. 성폭행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구분이 됐는데 그 사실이 밝혀진 이후부터 제가 계속 의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의식을 하냐면 계속 주인이가 앞에서 밝았던 게 밝은 척 하는 건가? 얘가 그쵸, 그 친구들이 얘기한 힘들었는데 힘들었는데 이걸 밝은 척 했던 건가? 근데 보면 볼수록 깨달았죠. 얘는 그냥 밝은 앤데 내가 왜 이거를 판단을 하고 있지? 그쵸. 그러면서 제 막 뺨을 때리죠. 너 이러면 안 돼. 관계 깜 때리게 의도됐던 것 만드는.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이는 전후반부 모두 그냥 같은 사람이에요. 그쵸. 맞아요. 다르지 않아요. 변화하지 않죠. 근데 보는 사람의 편견이 작동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피해자라는 단어가 붙다 보니까 그 틀 안에 제가 계속해서 가두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쪽지로 인해서 혹은 그 뒷부분으로 가면서 그 벽이 마지막에 무너지는데 저는 그 과정을 관객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닐까. 맞아요.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게 무슨 엄청난 게 밝혀지는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없어야 돼. 그게 없는 상태로 관객이 가야 맞아요. 그대로 느낄 수가 네. 있으니까 맞아요. 그게 뭔가 반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저도 그런 식으로 점점 정보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연출했던 게 되게 와닿았던 게 그런 연출을 했기 때문에 별거 아닌 평범한 대사들도 되게 그쵸. 후킹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영화를 보는 내내 확 집중하게 되고 처음에 볼 때 주인이가 바로 피해자임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점점 뭔가 성범죄와 연루되어 있는 피해자이겠구나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친족 성범죄 피해자임을 인지하게 되잖아요. 그 맞아요. 단계가 달랐던 게 저한테는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 맞아요. 그냥 성범죄 피해자라고 생각했을 때도 되게 내가 몰랐던 이야기가 있구나 했는데 그 다음에 친족으로 넘어갔을 때의 공개 방식도 되게 세차장 장면부터 저는 그게 약간 힌트였다고 생각하는데 관객에게 엄청난 뺨을 때리게 하는 방금 말한 것처럼 관객을 되게 반성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영화를 끝나자마자 막 그런 식의 대사를 적었었는데 먼저 노트가 빼곡하네요. 그쵸. 삼촌인 게 밝혀질 때 네가 그 새끼 형이니까 내가 너한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또 근데 이렇게 주인이의 상황뿐만 아니라 주인이가 속한 커뮤니티도 사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그쵸. 이제 그 봉사 단체도 피해자들이 함께 한다는 걸 알게 될 때 마지막에도 내가 그 재판을 못 해본 한을 너한테 푸는 거다. 내 아빠 죗값을 너희가 치렀으면 좋겠어서 나도 20대 뒤집었으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점차 밝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편견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을 응시했을 때랑 그런 정보를 알게 돼서 응시했을 때랑 사실 그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쵸. 그 편견을 먼저 보고 이 사람들을 봤다면 이렇게 투명하고 그냥 사랑으로만 그러네요. 사회들이 지켜볼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비판점을 좀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 초반에 주인이가 첫 씬이 키스하는 씬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파격적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인이가 되게 잘 살고 있는 고등학생이라는 거를 너무 행복한 뭔가 그렇게 뭐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모르겠긴 한데 되게 괜찮게 맞아요. 잘 자기 삶을 이겨내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애처럼 그 전반부를 그렇게 배치해 놨다는 게 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 약간 말씀드리기가 약간 근데 그럴 줄 알았다. 약간 이런 식의 좀 재수 없는 건지 아니면 저만 그랬는지 다른 사람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그 키스하는 첫 장면에서 저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장면을 놨다는 건 어떤 제 사고의 흐름이었냐면 네네. 첫 장면을 이렇게 때린다? 그러면 의도가 이 주인공의 얼굴을 일단 아니까 포스터로 봐서 얘가 주인공인데 얘가 지금 10대인데 여자인데 이 장면을 맨 앞에 놨다? 그럼 일단 10대 여성의 성에 대한 관련된 얘기다. 얘기다. 근데 그 얘기가 나오고 애가 너무 그냥 잘 사는 것 같아. 그럼 분명히 안 괜찮은데 안 괜찮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안 괜찮다. 얘 뭐 안 괜찮은 부분이 있어요. 영화가 흘러간다. 그러면 안 괜찮은 게 뭘까? 맨 처음에 키스장을 때렸다. 성에 대해서 다룰 거야. 그러면 뭔가 관련은 안 좋은 게 있겠구나. 그리고 제가 너무 장르물을 많이 봤나 봐요. 그 남동생이 편지 숨길 때 이미 오셨구나. 저거 감옥에서 온 편지다. 아니 알아버린 거예요. 네 아마 그거 힌트가 몰랐는데. 충분히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막 미친 듯이 숨기려고 그러니까 반전 요소 그쵸. 도구화한 게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이미 뭐 충분한 암시가 있었어요. 맞아요. 대단하게 숨기신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제가 너무 이게 장르물 빠져 살아서 그런지 그 편지 저건 감옥에서 온 편지야. 난 알지. 그래서 약간 눈치를 채면서 봐서 그런지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게 어떤 영화적인 도구의 반전으로 느껴지지 맞아요, 않았고 맞아요. 디테일이 점차 밝혀지니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뭔가 점차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그 경험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반전으로 막 충격 이게 중요하지 절대 그게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배치됐다라고 느껴지는 게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게 되는 과정도 똑같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도 뭔가 되게 나쁜 의미로 영화적으로 엄청난 사건을 딱 만나서 알게 되는 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그 모든 조금씩. 힌트들을 조금씩 그냥 흘려 보내다가 그게 뭔가 나중에 퍼즐 맞춰졌을 때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처럼 이 작품도 주인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게 똑같이 한 명의 타자처럼 관객이 아니라 한 명의 인물인 것처럼 그냥 그대로 느끼게 하려고 했던 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막 그 어떻게든 반전 놀라움을 주려고 영화적으로 그걸 막 꽁꽁 감추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절대. 그 할머니랑 절에 가서 그거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맞아요. 그래서 그 암시는 계속 있었죠. 맞아요. 그 할머니의 발언이 네. 너가 뭐 전쟁에 뭐, 근데 그 대사에서 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성폭력 맞아요. 저도. 피해자에 대한 가장 그쵸, 1차원적인 그 편견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너 보통 옛날 사람들은 또 여성에 대해서 뭐가 뭐 행동을 잘못했다거나 뭐 옷을 이렇게 이상하게 입었겠지. 전생에 뭐 업적을 해가지고 뭔가 정보가 원죄가 쌓였다. 있는 맞아, 여자처럼 맞아. 하는 그런 거에서 이제 뭔가 느껴졌던 게 너무 많았고 근데 그걸 알고 대충 짐작하고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되게 답답함이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런 정보가 결여되면 되게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이라서 아주 막 이러면서 봤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답답해서 좀 짜증이 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속 시원하게. 아예 짐작을 못했으면 그냥 속으면서 가는데 약간 짐작이 되는데 보여줄 듯 안 보여줄 듯 맞아, 하니까 맞아요. 이제 애매하게. 되게 뒤에요. 정보가 맞아요. 그러니까요. 잠재적으로 다 드러나는 맞아요. 게. 근데 그걸 되게 아슬아슬하게 줄다리기를 밸런스를 너무 잘 맞추셔서 맞아요. 관객으로서 엄청 따라가게 되는 그런 영화여서 혹시 솔직히- 아니려나 뭐 이런 생각 네. 들고. 그거 너무 답답했는데 정말 과정은 이렇게 불친절하지만 결국엔 따뜻함으로 가는 그런 영화여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맞아요, 게 모두 의도됐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짜증은 나지만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좀 개인적으로는 연출상으로 뭔가 이 메시지 뭐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라든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라고 인생이 막 망하고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여러 메시지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인물들을 너무 설정해 놓으신 감은 네, 있긴 네. 했어요. 그러니까 영화적인 리얼리티가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그쵸. 그거는 오히려 엄청 살았는데 그 이야기 플롯상의 전개상의 등장인물들을 활용하는 방식들은 되게 설정적이었다고 생각이 맞아요.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인물들을 쥐어짜는 느낌인가 생각이 들 때쯤이면 또 아닌 것 같고 너무 이거 맞아, 너무 헷갈려요. 배치를 하셨는데 생각해보면 또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런 게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배치는 저도 좀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네. 약간 뭐 비유를 하자면 부루마블에서 이렇게 한 칸 한 칸 갔을 때마다 뭐 무인도 있고 뭐 황금이었을 때 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배치돼 있다는 느낌은 있었는데 그게 그 인물이 그 도구로만 쓰인 게 아닌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도구로만 쓰이지 않고 계속 변주를 주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수호 캐릭터가 너무 좋았거든요. 수호 캐릭터 정말 좋은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수호 캐릭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네. 그러면 관객이 그냥 미워하게 만들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쵸. 되게 쉬운 방식이에요, 사실 그게.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영화 평가가 심지어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게 복잡하게 가지 않고. 네, 그렇게 안 가고 굉장히 사력 있게 했고 김정식 배우셨는데 이 배우님도 연기 진짜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 감독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느낌. 그래서 어떤 부분에선 되게 피해자 같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선 가해자이기도 하고 뭔가를 강요하는 불편한 사람이기도 한데 되게 의도치 않게 실수하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되게 디테일하게 좋았던 부분이 그 사인을 다시 받으러 갔을 때 사과 주스를 주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매님 얘기하신 것처럼 주인이가 선을 넘게 된 게 전 그것 때문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영화에 표현되지 않지만 사과와 관련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삼촌이 사과 농장을 했다라든지 뭐 아니면 뭔가 요인이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됐다고. 그 맨 처음 장면에서 막 숨을 못 쉬는 것 같이 한 것도 사실 그게 이중 연기였던 거죠. 실제로 저도 그런 그- 느낌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고. 실제로 안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맞아요. 이제 걔가 근데 그게 의도가 아니잖아요. 수호 같은 경우는 그게 나쁜 의도가 아니라 맞아요. 물론 이제 속이려고 했던 건 나쁜 거지만 다른 사인을 안 바꾸고 했던 건 나쁜 거지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복합적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선악을 딱 1점씩 준다라고 했을 때 이 점수가 정확하게 0점이에요. 모든 인물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너무 신기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젠틀한 행동이잖아요. 뭔가를 갖다 주면서 내가 저번에 미안했다라고 얘기하는 자기 게. 잘못을 어쨌든 인정하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쵸. 그게 하필 또 사과 주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과라는 의미로 사과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또 사과 주스야. 막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도 못 참고 선을 넘어버린 거고 맞아요. 그것 때문에 모든 일이 발생되고 결국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의 구성 자체도 굉장히 훌륭했다고 맞아요. 생각하고 이 빨려 들어가는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사람이 비극을 만났을 때 그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내가 몰랐던 어떤 실수가 갑자기 모든 게 막 말려 들어가면서 그게 팡 한번 터져버리니까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럽고 나도 겪었던 일 같아서 되게 공감성 수준 찐따통이 막 올라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더 수준 높은 비판인 것 같은 게 그렇다고 수호의 행동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진 않아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수호 캐릭터를 아예 나쁘게 만들어 버리면 주인이 입장에서도 그렇고 관객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냥 편하게 화를 그치, 내고 그치. 탓할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게 딱딱 나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감정과 행동이라는 게. 그렇다 보니까 수호의 캐릭터는 전 사실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마음 같지 않음 이거를 표현한 캐릭터라고 생각이 그쵸, 들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뭐 동생을 어떻게 잘 하고 싶은데 그것도 마음 같지 않고 그쵸. 의도대로 안 되지. 좋은 의도를 뭔가를 일을 실행하고 싶은데 그것도 마음 같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단 하나도 없는 그런 맞아요. 캐릭터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수호가 한 행동들은 분명히 주인이한테 상처를 준 줬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답답한 상황을 아주 잘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탓할 수는 없는데 어. 너무 싫고 약간 이런 거를 되게 되게 미묘한 복합적으로 그런- 볼 수밖에 네. 없는 거죠. 그걸 되게 잘 표현하신 것 같아서 오히려 그게 더 현실에 맞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더 가해자도 현실적이라고 아니고 느꼈어요. 피해자도 아닌 그 서명이라는 소재가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그런 서명 운동 거의 반강제적으로 그 토픽은 아니지만 뭔가 그런 게 많이 있었죠. 그쵸 그런 걸 맞아요. 많이 돌리고는 했었는데 사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답 없음이 여기에서도 해당하는 게 사실 주인이 입장에서 그런 문장이 있어서 굉장히 트라우마틱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서명 운동의 취지는 성범죄자가 동네에 오는 걸 반대하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완전히 또 주인이 편을 저는 들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냥 또 다른 그런 피해자를 막고 싶거나 어린 동생을 걱정하는 그쵸, 수호 수호의 입장에서. 마음을 생각해 준다면 뭐 사과했으니까 넘어가 줄 수도 있는데 넘어가지 않았고 근데 수호도 너무 완강하게 그거를 주장하고 있고 그런 게 되게 너무 사회에서 많이 보이는 모순과 아이러니 같아서 맞아요. 그게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출은 아닌데 좋았던 장면 네네. 하나가 있는데 법정신 나왔던 거 있잖아요. 참 그 부분이 네. 영화의 전체적인 톤과 살짝 튀는 그쵸. 느낌이 맞아요. 드는데 맞아요. 연출 자체도 좀 튀었고. 네, 그 부분이 현실을 마냥 뒤로 제쳐둔 채 희망적인 내용만 그리는 게 아니라 진짜 현실처럼 보이는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짚어줘서 너무 좋았고 그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좋았던 건 제가 톡방에서 최근에 봤던 연극 내용하고 너무 비슷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프리마팟이었거든요. 그 변호사. 네.
또 얘기하네요. 지금 세 번째 얘기해서 너무 괜찮습니다. 지겨운데 사실 안 지겨워요. 그럼 그런 말 안 하셔도 돼요. 네. 프리마파시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성범죄 피해자가 일관되게 기억해서 완벽하게 진술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그 대사를 1막과 2막을 통해서 몸으로 직접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대사가 그 장면을 보면서 좀 많이 생각났어요. 딱 그 장면에서 변호사가 있던 위치 있죠. 그게 네. 프리마파시의 태사라는 인물이 1막에 있었던 위치였고 고민시 배우가 있었던 자리가 프리마파시에서 똑같은 태사라는 인물이 2막에 뒷부분에, 있는 위치거든요. 정확히 변호사 자리에 있던 사람이 증인석으로 가면서 프리마파시에서 나왔던 그 부분 중에서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계속 진술하라고 요구받거나 진술하는 중간에 피해자가 피해 경험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떠올리기까지는 로딩이 걸릴 수 있고 그 틈이 벌어질 수 있는데 틈을 벌어지는 것 같다가 너 이거 거짓말이야 라고 표현을 하는 게 이게 맞나 이 사회가 이게 맞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증명해내야 된다는 게 곧 법이 가해자 편에 서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이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 막 이런 그쵸, 그냥 그쵸. 안타까웠고 맞아요. 근데 그걸 노린 장면이기도 했고요. 너무 재밌었던 게 또 여기에서 윤가은 감독의 뭔가 한 스푼이 들어가잖아요. 네. 중간에 변호사 말 중간에 끊고 등을 돌리고 손수건을 같이 맞아. 봉사활동 하시던 분께서 손수건을 건네는 행동이 바로 이어지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저도요. 네. 차가운 그런 법의 세계에서도 피해자들의 연대는 계속될 그쵸, 거다라는 그쵸. 거를 조금은 부드럽게 코믹하게 하지만 강렬하게 표현했던 장면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서 네, 그 맞아요. 부분도 좋았습니다. 저도 그 장면이 약간 대표적으로 이 영화 전체를 한 장면을 요약하면 딱 그 장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생각보다 제 예상보다 사회적인 메시지가 꽤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런 성범죄자가 다시 마을에 돌아와서 사는 것도 어떤 사건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그런 범죄에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증명해내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가해에 대한 문제도 다시 한번 되짚고 있고 근데 그 안에 이 감독만의 그 추악한 현실 안에 사랑을 한 스푼씩 넣잖아요. 거기 재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굳이 들어와서 손수건을 한 번 주고 가고 그리고 그 성범죄자가 올까봐 걱정했을 때도 수호 동생의 어깨에 멍이 있는 걸 보면서 맞아요. 그 사람이 일찍 나왔나? 이런 식으로 걱정하게 됐다가도 사실은 그 멍이 그런 멍이 아니라 그쵸. 어떤 사람의 걱정 어린 실수이자 애정인 배려에서 나왔던 거였고 그런 식으로 되게 슬픈 현실을 조명하면서도 그 안에 사랑으로 끝맺음을 하시는 게 아까 초반에 탱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윤강 감독님은 뭘 믿고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시지? 뭘 믿고. 왜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그쵸.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되게 터무니없다고 느껴지지 않았고 그냥 저도 그 정말 이거 말도 안 되고 너무 터무니없지만 그래 어쩔 수 없이 사랑만이 정답일 수도 있다. 이게 너무 상투적일 수 있지만 그거를 뭔가 피부로 와닿게 하는 연출을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저도 상징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저 영화 2번을 봤는데 처음 봤을 때는 아니 왜 검사를 안 세웠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게 좀 비현실적이라고 느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막 몰아붙이면 검사들이 보통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 추락예부도 했었지만 그게 네. 보통 그렇게 싸움의 현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말싸움의 현장이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영화를 볼 때는 그게 의도적으로 배제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백현주 배우님이 하셨던 이인주라고 인물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반장 약간 봉사 모임을 이끌 것 같은 결혼 안 한 그래서 애 낳아 본 적 없다고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역할이 더 드러내길 바랬던 것 같아요. 여자 변호사로 대표되는 그런 불합리함이나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게 법리라기보단 말씀하신 피해자들끼리 연대라는 걸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좀 배제하신 게 아닌가? 뭐 그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어차피 왜냐면 이 영화가 재판 영화가 아니고 법정 영화가 아니니까 그걸 계속 끌고 갈 게 아니라 그 한 장면만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되게 연출 부분이 되게 재밌는 게 카메라가 뒤로는 안 비춰져요. 그 재판부나 전체 풀샷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시 배우를 보여주다가 뒤에 피해자들이 같이 쪼르르 앉아 있어서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도 보여주다가 그 두 컷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컷이죠,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되게 저는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쪽을 볼 시간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되게 의미심장하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 그 연극을 봤기 때문에 그 짧은 장면에서도 뭔가 겹겹이 더 레이어를 아 그렇죠. 네, 느꼈고 이게 반대 자리로 가면 어떨까 뭐 네. 이런 생각이 막 드셨던 거죠. 맞아요. 아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보고 싶어 그것도. 아 내일 모레 막공인데. 아 진짜요? 벌써 끝나는구나. 네, 뭐 전 보러 가긴 한데. 또요? 네, 다음 키워드인 섬세한 접근입니다. 이 사건 자체가 실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인 만큼 굉장히 조심스럽고 섬세한 접근이 좋았던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 메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좁은 범죄의 사람들한테만 와닿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성범죄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세상에 밝혀지기가 어렵고 그쵸. 그래서 되게 멀리 있는 일이라고 인식하거나 내 일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남의 일이라고 경우가 생각하죠. 정말 많지만 사실 그 성범죄의 특성 때문이지 정말 너무 주변에 많고 진짜 흔하죠. 언제나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이 영화가 잘 짚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 또 그런 피해에 대해서 딱 이 영화에서 다룬 친족 성범죄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처럼 전혀 들리지 않았던 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도 제가 굉장히 무력감을 느꼈던 게 뭐 불법 촬영 범죄라든지 이런 식으로 뭐 성별을 따라서 하지만 다수의 피해자가 여성인 그런 사회의 폭력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사회 속에서 그냥 되게 무력하고 우울해지는 감정을 느낄 때가 굉장히 네네. 많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영화가 조금 더 용기 내서 목소리를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훨씬 더 넓은 범주의 모든 사회적 폭력에 대해서 폭력의 피해자들을 다 같이 대변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에 그 편지 장면을 보면서 어쩌면 주인이를 보고 용기를 받았던 그 아이처럼 네. 이 영화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인이 같은 존재가 그쵸, 되고 그쵸. 싶어서 이런 영화가 만들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지? 그거 좀 신기하긴 해요. 맞아요. 피해자다움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단어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편견과 규정된 그 모습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깨부수려고 하는 맞아요. 영화였다는 점에서 너무 좋았고요. 미디어에서는 수없이 트라우마의 모습이 정형화되어 있었잖아요. 맞아요. 뭐 공황이 갑자기 오거나 그런 방식들로. 근데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은 화장실 씬이었는데요. 네네. 주인이가 한 시간 정도 문을 걸어서 네, 그 안에서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주잖아요. 뭘 맞아요. 했는지도 안 보여주고 맞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 이후 장면도 모르고. 근데 그 부분이 되게 배려심이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장면에서 어떤 피해자답다고 규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그 부분을 빈칸으로 냅두는 거 그것 자체가 너무 좋았고 화장실 씬 이런 데 나오면 멜로가 체질 드라마에서 전여빈 배우가 나왔던 네, 그런 것처럼 뭐 자살 시도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부정적으로 흘러갈지 않을까 하는 혼자 걱정이 있어요. 왜냐면 당연히 미디어를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그쵸. 혹시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또 그런 일이 없지도 않고. 맞아요. 근데 그것을 철저히 보여주지 않고 가려놓고 그랬던 점이 너무 좋았고 이 영화를 통해서 피해자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틀을 계속 부수고 있잖아요. 네네. 계속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라는 단어도 내가 그 일을 당했다는 것만으로 나를 대표하는 단어로 내 이름 앞에 붙게 되고 맞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나를 규정하는 또 다른 성격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편견이 내 세계 안으로 들어오냐 아니냐는 결국에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 얘기를 스스로 무조건 일어나자 땅치고 일어나자 이게 아니라 뭔가 타인들의 관계로도 보여주고 쪽지로도 보여주고 이런 이야기 자체로 보여줬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진짜 사람 사는 세상처럼 되게 자연스럽죠. 네. 저는 그래서 이 피해자다움이라는 걸 깨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 또는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의 그 풀은 되게 랜덤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에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게 그만큼 비일비재하다는 뜻도 있지만 그만큼 특정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피해자성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 게 되게 랜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피해자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그쵸, 가해자가 그쵸. 뭔가를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획일적인 건 가해자성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성폭력을 저지르는 그 추악함이 오히려 가장 획일적인 마음들인 거고 피해자성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건데 이거가 되게 이미지화돼 있다는 거. 우리나라에서 뭐 성범죄 같은 걸 보도할 때도 피해자가 어떤 사람이었냐에 사람들 되게 궁금해하고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자꾸 뭔가 규정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말들 표현들이 있는데 사실 가해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규정짓기 쉽단 말이죠. 왜냐하면 맞아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피해자 다음이라는 말이 생긴 것도 너무 그냥 터무니가 없다 그쵸, 이런 그쵸, 생각이 그쵸. 들어서 이거를 이 영화가 깨는 방식이 되게 반가웠던 것 같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재밌다라고 느끼는 지점이 좀 있었는데 그 되게 조연 같지 않아요? 주인이가? 맞아요. 그러니까 조연 캐릭터예요. 원래 모든 영화에서 나오는 되게 까불거리고 되게 활달하고 남자애들하고도 잘 지내고 이거 되게 보통 되게 그 전형적인 하이틴물에서 막 틱톡 찍고 서브 찐토토 커플 왔을 때도 서브 너무 커플 힘들어. 그러니까 그 뭔가 본인만 이쁘다는 걸 모르는 여자 주인공 옆에 붙어 있는 캐릭터란 말이에요 보통. 맞아요. 근데 이거를 주연 자리에 올려놓은 것도 영화적으로 저 너무 좋았고요. 그걸 억지로 티를 내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피님이 보기 힘들었다고 얘기하신 그 틱톡 장면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보통 주인공들은 되게 민망해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역할이거나 뭔가 심기일전을 맞네요. 해서 뭔가 잘 찍거나 이런 역할이지. 어디서 본 것 같아. 그렇죠. 그렇지 보통 너무 많이 봤어. 여기서 주인이처럼 선글라스를 끼고 나와서 춤을 추는 역할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 부분도 전 너무 좋았고 이건 사실 우리들이랑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공답지 않은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일종의 메타적인 흐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영화에서 주연으로 표현하지 않는 아이를 주연으로 갖다 놓고 그 애가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좋은 차관점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건. 뭐 그런 생각을 했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시간에 대한 표현이 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이 지났고 모두가 다 패턴화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아픔을 표현하는 방식 자체도 패턴화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장실에서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아예 신경도 안 쓰려고 하다가 맞아요. 혜인이가 하도 징징거리니까 네.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는 게 페트병 주면서 베란다에 싸고 그러니까 또 가야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우셨다고 얘기 많이 하시는 거 세차장 씬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그 진짜 엄마가 그렇게 행동했는지 아닌지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그냥 쏟아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그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너무 아픈 게 소리 지를 공간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리 지를 공간을 찾다 보니까 세차장을 찾은 거였고 그리고 거기서 장혜진 배우 연기가 전 너무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감정을 받는 연기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쏟는 것만큼이나 와 거기서 장혜진 배우 연기가 진짜 막 등에 막 소름이 막 돋아가지고 막 눈물이 날 것 같으면서도 막 그 영화적으로 너무 대단해서 그게 한 번도 안 움직이잖아요 카메라가 네, 그냥 그대로 맞아요. 보여주는 식인데 끝나고 물통이랑 휴지 꺼내서 주고 막 이런 것들이 이미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돌까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갔다 오니까 혜인이도 그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죠. 그 패턴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아무렇지 않은 척 맞아요. 둘이 뭐 한잔 하고 왔냐고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하고 이놈의 지긋지긋한 남동생 판타지.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그 시간에 대한 표현이 이 영화의 처음 시작이기도 했지만 끝날 때까지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10년이 지난다고 해서 이게 낫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안 낫는 것도 아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정답 없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시간에 텀을 뒀다라는 게 전 너무 좋은 영화적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영화를 한 번 봐서 그런지 그 시간성에 대해서 좀 까먹고 있었어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장혜진 배우가 쏟아내고 한 바퀴 돌까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왜 이 대사를 했을까 하고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 궁금해서 한 바퀴 돌까의 의미 이렇게 적어왔거든요. 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되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뭐 그 엄마의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이런 그쵸. 것들이 그리고 그
우정 출연했던 김석훈 배우가 잠깐 나왔던 그 씬에서도 그 미술도 되게 좋았던 게 전 이 영화의 미술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 생활감 정말 그 슈퍼 하이퍼 리얼리즘에 정말 집 같잖아요. 그리고 그 김석훈 배우가 있었던 그 아빠가 있었던 그 공간도 진짜 그 도피한 자연인이 있는 그 집 그 느낌이잖아요. 같은. 그래서 막 되게 무질서하게 그 철제 렉에 쌓여 있는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 느껴지는 그 감정 같은 것들이 그 둘의 대화에서 두 배우가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게 다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서로를 그러니까 둘 다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물론 이제 주인이 말대로 아닐 수도 있지만 둘 다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가족인 건데 둘이 서로를 원망하거나 이런 감정들이 막 뾰족뾰족 튀어나오는 이런 것들이 막 되게 복합적으로 한 명은 회피한 거고 한 명은 견디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진 거고 막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거를 한쪽을 그냥 쉽게 나쁜 방향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보듬고 있다라는 느낌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게 들면서 하는 게 저희가 지금 섬세한 접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 누구도 상처 주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셨다라는 느낌도 맞아요. 많이 들었고요.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뭔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배려가 정말 안 됐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배려가 아닌 것처럼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나는 어떤 말을 이 사람에게 건넬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될 때 이 영화가 그거에 대한 답을 조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너가 어떤 말을 하든 진심이 중요하다는 거 그런 게 좀 와닿았던 것 같고 아까 피해자 다음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지만 제가 영화가 끝나고 좀 멍했던 이유가 그거와 연관이 있었던 게 정말 저한테는 와닿는 지점이 많아서 약간 그 주인의 세계에 제가 진짜 들어갔다 온 느낌이었고 너무 입체적이고 너무 풍부한 감정들이 많이 느껴졌는데 영화를 보고 나와서 피해자의 이야기라고 저 혼자 생각을 했을 때 갑자기 너무 푸스스스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까 생각했을 때 제가 원래 생각하는 피해자라는 이미지가 너무 납작한 게 아닐까 그리고 그게 잘못된 건데 이 영화는 그 피해자의 이야기라고 말하기가 조금 기존의 편견에 의해서 생각하면 안 맞을 정도로 그냥 주인이의 이야기고 그래서 그런 피해자를 바라보는 방식이 이 영화 안에서도 되게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사실을 밝히고 났을 때 주인이를 대하는 방식이 엄청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미투 운동이 엄청 많이 생각이 나기도 했었고 그래서 뭔가 저도 모르게 피해자의 이야기를 다룬 건 맞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 어떻게 하면 뭔가 피해자라는 단어를 모든 사람이 납작하지 않고 그냥 개개인으로 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아까 하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서 피해자 중심 보도를 점점 많이 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폭넓고 너무 겹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로 영화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영화를 보고 나서 정말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는 그러니까 영화 보면서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이 어떤 거였냐면 이게 오히려 피해자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 다움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거를 주목하는 거지 피해자에 주목하는 건 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여기서 수호가 하는 행동 같은 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이게 실제 사건을 누가 보더라도 가지고 온 거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피해자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가해자가 어떻게 됐는지 처벌이 어떻게 됐는지에만 신경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처벌이 강해지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거기에 피해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피해자 다움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피해자가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피해자 가족들이나 그 지역사회 전체에 갖고 있는 상처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데 맞아요. 그걸 어떻게 회복시킬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분풀인 거죠, 그냥.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고 내가 무서우니까 그냥 저 사람이 감옥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되게 단순한 접근 방식이지. 진짜 정말 누군가 고통받고 있는 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등한시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피해자가 중심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 영화가 되게 넌지시 되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데 되게 그 자연스럽게 표현하면서 깔아놓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 키워드인 세계의 주인입니다. 이 제목이 너무 좋아서 냅다 키워드로 정해봤는데 좋아요. 저는 처음 제목을 딱 들었을 때 아주 희망적이거나 아주 절망적인 영화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줄 알았어요. 아, 그쵸. 그렇게 예상했어요. 특히나 아주 절망적인 거는 다음 생에는 너가 세계의 주인이 되어라 뭐 이런 느낌으로 이번 생은 아니야. 네, 뭐 약간 아주 절망적인 영화가 될 줄 알았는데 딱 영화관에 들어가고 영화가 시작이 되는 순간 주인공의 이름이 주인이래요. 살았다. 다행이다. 그 희망적인. 그리고 또 윤가은 감독의 영화라니까 그래도 희망적일 거라 생각했는데 네, 다행이네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그런 영화를 볼 때마다 항상 분노로 끝이 나요. 저도 성범죄자들은 죽어야 되고 법은 바뀌어야 되고 윗대가리들은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영화들도 많이 있었고 뭐 혁명을 일으켜야 되고 거의 그 원배틀에 붙어나고 혁명 만세. 그래야 되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대다수였는데 이 영화를 보고 좀 독특했던 경험을 한 건 영화를 다 보고 나는데 그런 감정은 안 들고 주인이가 앞으로 가꾸어 나갈 세계를 응원하는 마음이 그쵸, 훨씬 그쵸. 컸어요. 맞아요. 네, 저는 요즘 들어서도 생각하고 있고 전에 에에오를 봤을 때부터 계속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게 비카인드란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남한테도 그렇지만 나한테 비카인드 해야 되잖아. 맞아, 나한테 맞아요. 나를 보듬어주고 나한테 친절해야 나를 보살펴야지. 네. 증오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결국 우리들의 응원과 연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화의 제목이 너무나도 좋았던 게 이 사건을 중심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사건보다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내 몸은 지금 여기에 있고 내 이름은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선언처럼 들려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영화의 제목 진짜 잘 지었다. 이 영화의 제목을 통해서 이 영화가 비로소 완성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같이 했고 또 그 프리마파시 얘기를 한 번 더 하자면 이 연극을 같이 봐서 같은 시기에 봐서 더 느끼는 걸 좋았어요. 수도 있죠. 그러니까 프리마파시를 봤기 때문에 세계의 주인을 보면서 곧바로 이해됐던 지점도 있었고 세계의 주인을 봤기 때문에 그 프리마파시에서 마지막에 어차피 이틀 있다 끝나니까 벌망이 아니라 희망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요. 프리마파시 연극에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아. 나는 생존자가 되고 싶어. 여기 지금 내가 있어. 나 여기에 있어. 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프리마파시도 1막 2막이 있고 그 중심에 성폭행 피해를 당하는 그 사건을 기점으로 1, 2막이 나뉘는데 2막 초반부에 주인공이 정말 고통받고 울부짖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관객이 피를 말리면서 너무 힘들게 하지만 결국에 이 법적 증언이 끝난 다음에 언젠가 이 무언가가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대사가 되고 커튼콜 때는 연극 내내 닫혀 있던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그 문을 주인공이 활짝 열고 나가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이 영화에서도 느꼈던 후련함, 후련함을 이 두 작품을 통해서 같이 느꼈고요. 이 영화에서도 그렇고 고통받는 누군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쵸.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된 누군가를 보여주려고 했다고 생각해요. 또 배우도 그렇게 연극에서는 배우도 그렇게 연기를 하려고 했다고 하고 그래서 세계의 주인과 이 작품의 공통점은 안타까운 그런 시선이 아니라 그런 판단을 하지 않고 그쵸. 그냥 나 자신에 집중할 수 있게 이 사람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었다 생각을 하고 같은 주제를 다루면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서로 연대하는 작품을 같이 만나서 네, 좋았습니다. 그러네. 또 더 각별하게 그러네. 느껴질 수 네. 있겠네. 그쵸, 참 이게 이럴 때가 있어요. 뭐 다른 작품들 봤는데 맞아요. 뭔가 연결되는. 그래서 그 연극을 보지 않았다면 지금 이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보다는 그쵸, 조금 그쵸. 덜했을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제목이 약간 그 성적표의 김민영이랑 저도 아, 그 생각했어요. 되게 비슷하게 느껴지긴 했어요. 그래서 좀 유행인가? 뭐뭐해 뭐뭐. 뭐야. 추락의 은중과상연. 그런 리듬감 있는 유행인가 싶기도 했고 저도 약간 제목을 보고 뭐 아니면 더다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그쵸. 약간 생각이 난 게 행복한 라자로라는 그 키메라 만든 감독 카스팅 감독이 전작인데 그 영화가 제목이랑 포스터 그렇지 않은데 내용이 참 우울하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일까봐 아. 저도 조마조마했는데 뭐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맞아, 하고. 되게 밝죠. 네, 사실 뭔가 영화적인 취향이라고 하기엔 좀 힘든 영화인 것 같아요. 아까 말했지만 인물들의 배치가 너무 판타지적이기도 하고 저는 또 저도 고등학교에 나오고 학교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같은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반풍경인 거예요. 아 이거 아닌데 약간 이런 생각이 솔직히 좀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물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그쵸, 아니기 그쵸. 때문에 뭔가 송재를 한 거겠지만 그런 부분 그 뭐 남동생 판타지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걸리는 것들이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뭔가 관객에게 배신감을 주거나 관객을 기만하는 영화가 아니라 그냥 이런 감정을 같이 공유하고 나가면 된다 뭐 이런 식의 결말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뭐라 그래야 되죠? 주인의 상처에 어쨌든 뭔가 피해 사실을 밝혀지고 난 다음이니까 그 상처에만 근데 관객에게 있어서 매몰되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주변 뭔가 사회 그 공동체 뭐 이런 측면으로 좀 공감과 이해 이런 측면으로 환호이 되잖아요. 이야기가 엄청 주인이 집중하게 만들었다가 결말에 다시 바깥으로 뭔가 퍼지게 하는 그 방식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방식이 맞아요. 상쾌했다. 저도 그런 피해 사실에 매몰되지 않았다는 점이 되게 큰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겹겹이 쌓여 있는 느낌. 그쵸, 맞아요. 약간 러시아 마트루시카 인형처럼. 또 나오네. 근데 이제 정말 그 안에는 뭔가 엄청난 현자가 써놓은 세상에 대한 모든 통찰을 본 느낌? 맞아요. 저는 그래서 약간 한 5년어치 한 번에 산 느낌이 들었어요, 영화를. 땡겼어. 네, 그리고 그 제가 또 다른 좋아하는 영화인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도 네네. 생각이 났던 게 거기에서도 약간 전체적인 메시지가 내가 슬퍼하는 기억 속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이 조금씩 깃들어 있다 이런 식으로 그쵸. 굉장히 따뜻하고 낙천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이 영화에서도 그런 피해를 극복하는 과정 내에서 주인이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이를 사랑하는 그쵸. 응원과 그런 것들이 깃들어 있고 그런 거를 표현해낼 때 너무 이 영화의 모든 연출적인 게 제 마음에 잘 와닿았던 것 같고 그래서 되게 그 너 하나를 볼 때 세월호 피해자들의 이야기라고만 단정 지으면 제가 너무 슬픈 것처럼 그렇죠. 이 영화를 이야기할 때도 뭔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고찰을 다루고 있다라고만 얘기하면 너무너무 슬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통찰적인 게 그거를 포함해서 훨씬 그쵸. 많은 걸 담고 있다고 그걸로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모든 통찰에 대한 감독의 그런 식견이나 시선을 느끼고 나서 다시 그 문제를 바라봤을 때 나를 반성하게 되고 다시 한번 사람이나 사랑을 좀 믿게 되는 그런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좀 저도 어제도 끝까지 정리가 안 됐는데 약간 잔인한 긍정같이 느껴졌거든요. 이 영화 자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잘 드러내는 게 오히려 조연 캐릭터들로 잘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판타지라고 자꾸 얘기했지만 혜인이 같은 경우도 동생 같은 경우도 그 마술쇼가 진짜 잔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는 너무 아프고 주인이는 완전 지금 거의 멘탈 바싹 상태여가지고 아무도 없고 또 그걸 또 잘했으면 괜찮은데 마지막에 또 실수했어, 또. 엎어지잖아요. 그게 너무 그 걱정거리를 그쵸. 생각해놓은 게 왠지 가족들을 생각한 것 같잖아요. 맞아요. 가족들이 와서 걱정들을 넣으면 자기가 그러니까 없애주고 너무 가슴 싶었다는. 아프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거기서 뭔가 위로의 터치를 하지 않은 게 감독님께서 물론 이제 마지막에 그 편지를 보는 걸로 그런 걸 이제 사실 감춰왔다는 걸 알게 되는 식으로 이제 그 혜인이의 서사는 마무리가 되는데 그런 것도 저는 되게 그것도 혜인이가 잘 짊어지고 갈 거다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엎어졌지만 그 마술쇼를 했던 잘 감췄던 플라스틱 박스가 엎어졌지만 혜인이가 그렇게 속상했지만 그래도 그 다음에 또 마술 연습을 하고 여전히 우체통에 가가지고 그 편지를 감추고 막 그렇게 할 거라는 거 그리고 그게 이제 잘 이어지는 게 그 태권도장에 그을린 부분을 칠하지 않는 것도 그쵸. 그러니까 그게 정말 이게 되게 역설적인 얘기인데 너무 잔인하게 현실적인 부분들을 이 영화가 표현하고 있어서 더 그 긍정이 설득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영화 안에서 영화관을 밖으로 나왔을 때 그래 저건 영화고 내가 사는 현실은 다르지가 아니라 그거를 다 있는 그대로 그걸 다 잔인하게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맞아. 던지니까 맞아요. 몰라서 네. 긍정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다 그걸 모든 거 다 그걸 그 삼겹살 먹다가 태워 먹은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대현 배우님이 연기하신 그 태권도장 캐릭터가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완전 그러니까 그게 그거. 진짜 지나가는 대사인데 혼자 주인이가 하고 있으니까 문단속 하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미뤄봤을 때 알고 계신 거죠. 그게 지역 사회에서 엄청 큰 사건이었을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묘한 위로를 주는 것 같아요. 그 아까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정답 없음에서 오는 위로라는 게 굉장히 이 영화에서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세계가 엉망진창이고 막 피를 뚝뚝 흘리고 이렇더라도 그 세계는 그 세계대로 유지가 될 거다라는 메시지를 되게 강하게 주셔가지고 그게 되게 좀 메리님 말씀하셨던 대로 누구에게나 위로가 될 수 있는 영화다. 뭐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뭐 밑도 끝도 없이 냉소한다고 해서 뭐 뭔가 해결되진 않잖아요. 맞아요. 어차피 현실은 뭐 그렇게 흘러가는 거니까. 네. 오히려 냉소와 비관 끝에 사랑과 긍정이 있는 느낌이 그렇죠. 이 영화. 그걸 다 견디고 맞아요. 그리고 저도 이 엉망진창인 세계를 버텨나갈 때 각자의 사정과 각자 노력한다는 것과 더불어서 각자 서로의 어깨에 조금씩 짐을 내려놓고 그렇죠. 있는 느낌? 각자에게 의지할 수 있으면 의지하는 느낌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혜인이가 저희 누나한테 편지 쓰지 마세요. 저는 삼촌이 그냥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 편지도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그거를 보고 나서 주인이가 다시 접어서 그냥 놓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뭐 혜인이한테 가서 왜 이런 걸 너 혼자서 감당하고 있니? 라고 하지 않고 엄마에게 상의하지 않고 그냥 내가 여기까지는 감당할 수 없으니 이거는 내 동생이 뭐 해줄 수 있다 하고 그냥 나와서 마술수를 보러 가잖아요. 그게 그냥 이 세상이 흘러가는 모든 걸 표현하는 그쵸. 거라서 그 장면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과 처방대상을 이야기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왜 눈을 못 마주치시죠? 저는 세차장 씬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뭔가 뭐 꼭 딸이든 아들이든 근데 뭔가 이런 장면 딸로서 더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엄마와 딸 관계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을 너무 그 장면에 잘 담아서 그냥 뭐 이렇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뭐 이유 붙일 필요도 없고 그냥 공감이 잘 돼서 그 연기도 너무 쪼가 없는 연기였달까요? 그 배우 주인이의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너무 날것의 연기였는데 맞아요. 너무 그 진짜 같았어요. 리얼한 느낌이었죠. 네, 그래가지고 정말 공감이 많이 됐던 진짜 것 같아요. 뒷자리에 타고 있는 느낌이네. 그 모든 제스처랑 감정이 올라가는 방식 그리고 그 감정의 흐름이 미안하다고 한 다음에 탓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감정의 흐름인데 그게 말이 되거든요. 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신기했어요. 이거를 캐치해서 장면으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표현했다는 게 저는 가장 좋았던 장면이 그 유치원 CCTV 장면에서 눈물이 정말 많이 터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딱 그 멍을 보고 나서 CCTV를 볼 때 CCTV 화면상으로는 주인이가 꼬집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수호의 동생이 선생님 아파요? 했대 이만큼 아파요? 라고 했을 때 그때 관객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게 주인이가 수호의 동생을 꼬집은 게 아니라 이만큼 아픈지 체크를 해봤던 그 제스처를 수호의 동생이 똑같이 배워서 그쵸. 선생님에게 적용을 했던 건데 거기서 괴물 영화 생각도 났어요. 맞아요. 이렇게 함부로 판단한 나를 또다시 쓰레기로 만드는 다시 한번. 그런 연출을 마지막까지 한 번 더 딱 맞고 근데 이제 그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수호의 동생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왜냐면 그 오빠도 바쁘고 아빠도 바쁘고 그쵸. 하니까 감기가 걸렸는데도 계속 피하려고만 하고 근데 주인이는 이제 이만큼 아프면 말을 하라고 다독여준 그런 사랑의 방식을 그 아이가 똑같이 주인이의 엄마에게 실천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그게 되풀이 된다는 게 마지막에 수호가 또 주인이한테 와서
이만큼 하면 아프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랑이 대물림 된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되게 감동적이기도 했고 이 영화가 이걸 보고 있는 관객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이런 꼭 어떤 피해든 그냥 당신이 가지고 있던 어떠한 아픔에 대해서 이만큼 아파? 아니면 이만큼이나 아파? 이런 식으로 한 명도 물어봐주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런 관객들한테 처음으로 이 영화가 이만큼 아프진 않아? 라고 따뜻하게 되게 물어봐주고 생각해줄 수 있게 위로를 해주는 장면인 것 같아서 제일 와닿았던 것 같아요.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네. 그쵸? 아니 잠깐만. 근데 네 잠깐만. 그 멍이 한 번 난 게 아니잖아요.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약간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수호의 엄마 말대로 그냥 놀다가 생긴 그런 거였다가 나중에 생긴 멍은 이만큼 아파? 라고 해서 생긴 멍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거, 해석의 여지인가? 아니 그거 잘 맨 기억해. 앞장면에 같이 안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병원 갔을 때. 그 꼬집는 장면이 나와요. 맞다. 병원 갔을 때 여기 꼬집죠. 목덜미. 목덜미 주인이가? 부분. 네, 주인이가. 꼬집는 거 나와? 꼬집는 거 나왔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봐야 그러니까 그 저기 놓쳤어. 그 팔 다쳤을 때 뭐 아파하는데 여기 이 손 꼬집다가 이 여기도 한번 꼬집거든요. 그러다가 수호를 만나죠. 너왜 있어? 뭐 이러면서 이제. 역시 두 번 봐야지. 그러니까 저도 아마 처음 봤으면 몰랐을 거예요. 해소되었습니다. 후련하신가요? 네, 너무 불안합니다. 근데 제가 잘못 기억하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엔 두 번 다 위치가 너무 똑같아서 두 번 다 주인이가 한 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오해한 거죠 수호가. 기억에 남는 장면은 친구 있잖아요. 웹툰 그리던 친구. 네네. 그 친구 유아. 나오는 장면 네네. 좀 기억에 남아요. 그 웹툰도 너무 웃기죠. 야한 웹툰. 똑같은 걸 두 번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계속 판단을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들어가서.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귀엽고 그죠. 너무 그 꿍한 특유의. 너무 귀엽고 관객의 태도를 보여주는 캐릭터라고도 생각이 들고 맞아요. 그냥, 어린 친구가 참 괜찮은 친구다. 마음에 들었어. 그 강채연 배우님이 사실 이런 역할들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때마다 그 특유의 톤이 있으셔가지고 이게 되게- 뚱한. 맞아요. 그런 거 좋아해요. 그리고 또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 그 고민시 배우가 주인이가 남자친구를 봉사활동하는 장면에 네네. 공간에 데려갔을 때. 아무 말 없이 데리고 왔을 때 그때 막 버럭 화를 내잖아요. 근데 그 포인트가 딱 주인이에게 서명하라고 했던 그 문구 있잖아요. 그거랑 네네. 같은 포인트인 그쵸, 것 그쵸. 같아서 음. 그 부분도 좀 인상 깊네요. 저는 그 말씀하신 주인이 친구 단짝 유라가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긴 한데 네. 쪽지의 주인이지 않을까 생각했었어요. 맞아 그 근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맞아요.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 멘트가 살짝 겹치더라고요. 뭐 너가 정말 잘 지내는지 궁금했어라고 편지에 써 있었는데 그때 영상을 찍으면서 진짜 잘 뭔가 지내네 이런 식의 말을 했던 것 같기도 해가지고 유라이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혼자 생각해보고 아니어도 괜찮고 네네. 유라이어도 괜찮은. 근데 또 근데 중간에 네. 그 쪽지를 보고 화나서 주인이가 그냥 가방 싸서 갔을 때 맞아 저도요. 처음 보는 것처럼 다가가지고 맞아요. 쪽지를 펼쳐보잖아요. 근데 자기가 썼으면 그 행동 그 그러니까. 미친 연기가 아닌 이상 소름 돋는 연기. 맞아 저도 그것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 여기서 지금 장면 퍼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그 쪽지를 한 사람이 쓴 걸까 싶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뭐 그런 생각도 하긴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리딩을 봤을 때. 지금 다시 탐정 기지를 건드렸어요 저희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저는 그 마지막에 봉사활동 하는 모임에서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장면 보여주는 장면 있잖아요. 그 네. 장면이 너무 기억이 오래 남았고 그래서 그 아기 영상 낳았다고. 통화하는 네, 장면. 아기 통화했다고. 그리고 그 전체적인 대사나 흐름이 되게 웃기잖아요. 둘 다 되게 거기서는 되게 자신 있게 말 못하고 그랬으면서 되게 막 그 맞아요. 재판을 다 휘어잡았다는 것처럼 막 얘기하고 이런 게 너무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그 거기서 배우분들 연기가 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또 어디서 이렇게 막 연극판 같은 데서 막 그러니까요. 잔뜩 구르신 분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다들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게 그 톤이나 이런 게 다 너무 좋았고 고민시 배우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이랑 저는 개인적으로 이대현 배우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전부터 드라마나 이런 거 나오셨을 때 되게 너무 잘하셔. 네, 저번에 연극 좋아했- 가서 봤는데 네, 너무 그러실 것 잘하셔.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연극도 한번 보고 싶고 너무 좋은데 여기서 대사도 진짜 적고 몇 번 안 나오시잖아요. 사실 3번인가밖에 안 나오시는데 그 나올 때마다 그 느낌이 그 꽉 찬 뭔가 그 느낌이 이 사람이 뭔가 주인의 세계 안에서 되게 중요한 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그 톤이 있어가지고 그 장면이 되게 오래 그냥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럼 저 소피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이 영화를 어떤 분들께 처방하고 싶나요? 처방 대상 누구부터 하실래요 이번에는?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예전처럼 돌아갈 순 없지만 힘내서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께라고 정해봤어요. 약간 소피님이 처음 소개하셨던 그런 부분들하고 겹치는 것 같은데 뭔가 예전처럼 돌아가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뭔가 당사자로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럴 수 없는 것들에 맞아요. 대한 약간 안타까움 것들이 느껴지면서도 그거를 이제 뒤집는 영화잖아요. 그게 안타까움에서 끝나면 안 된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의 결말과 같이 그럼에도 어차피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과거가 그랬다고 해서 미래에도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저도 진짜 고민을 많이 해서 대본에도 못 적었었는데 오히려 오늘 얘기하면서 좀 더 방향이 잡힌 것 같아요. 정답 없는 세상을 잔인하게 긍정하셔야 하는 분들께로 잡았고요. 뭐 저희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이 대책이시 따뜻한 이 태도가 정말 중요했다고 생각하고 그게 어떤 기술적인 무언가보다 좀 앞서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떤 게 저희 그 원배틀 얘기했을 때처럼 기술적인 게 앞서 있고 그런 테크닉적인 게 좋은 영화들도 분명 있고 그 영화들도 되게 좋은 영화지만 이렇게 어떤 한 연출자의 예술적 태도가 앞서 있는 영화도 되게 좋은 영화구나라는 걸 새삼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을 했고 되게 막 너무 막 완벽한 영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 영화고 체험하는 게 중요한 영화라서 그래서 좀 이렇게 잔인한 긍정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하고 싶은 분들께 처방하고 싶은데요. 그런 말 있잖아요. 뭔가를 미워하고 싶지 않으면 사랑해버려라 라는 말을 이옥섭 감독이랑 구경 배우가 인터뷰에서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 마음이 편하겠죠? 네, 미워하기 싫으면 사랑해버리면. 근데 세상에는 그럼에도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런 맥락에서 이 영화 안에서 고민씨 배우가 초반에 얘기했던 세상에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나 자신도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힘들어했던 게 되게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사실은 사랑하기에 너무 더럽고 추악한 이 세상을 그래도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물씬 느껴져서 맞아요. 그래도 조금 같이 사랑해보자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쟁쟁한데? 제가 선택한 위너는요. 위너까지 붙나요? 위너였나요?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하고 싶은 분들께로 우와,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먹으면 좋을 약 있을까요? 저는 오늘 얘기하면서 생각났던 거는 너와 나가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뭔가 피해자에 대해서 다루는 영화는 많지만 피해자라는 겹 위에 또 다른 이야기를 더 씌워서 그 원형의 이야기를 더 힘을 강하게 하는 영화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지점에서 너와 나와 굉장히 비슷한 지점이 있는 영화 같아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하고 싶은 분들께 처방해드리는 영화 세계의 주인을 다뤄보았는데요. 모두가 자신만의 세계의 주인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 시네마약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